지난주에 반도체 좋았죠. 앞서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 지난주 주간 그 ETF 상품들, 펀드 상품들 수익률 비교를 해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탑5 중에 4개가 이 반도체 관련 상품들이더군요. 그 정도로 지난주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반도체 주들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사실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범용 반도체들 중심으로 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관세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꺾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관세 리스크만 좀 걷어지면 반도체 주들에 대한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주가가 3.4%나 급등을 했던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모건 스탠리 얘기입니다. 글쎄요,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를 참 되게 발목을 자꾸 잡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그랬죠.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런 제목으로 그때 리포트가 나와서 SK하이닉스, 그때 뭐 삼성전자는 계속 안 좋을 때였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나가다가 한번 확 꺾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를 저격했던 배경은 관세 영향의 직격탄을 SK하이닉스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럼 SK하이닉스냐? SK하이닉스가 HBM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제 논리가 되는 거고요. 최근 투자자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빙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빙산에 다가온다. 여기서 말하는 빙산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스버그죠. 영어로 따지면 이 빙산이라는 건 관세 우려다. 이렇게 이제 메타포를 써서 표현을 했던 거였고, HBM의 이 칩 패키징 용량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어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HBM이 지금 이제 선단 공정으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6세대까지 지금 일단 개발이 된 상태죠. 12단. 근데 이게 7세대, 8세대에 가려면 현재 패키징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들 기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한 차세대 패키징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똑 떨어지는 게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 얘기도 하는 거는 결국 관세라는 이런 어떤 촉매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에 3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리포트를 하면서 목표 주가 올릴 때도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SK하이닉스보다, 이번에도 역시 리포트를 내면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탑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탑픽이냐?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진다, 뭐 관세 리스크나 이런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누가 더 크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HBM3E, 이 5세대 이 HBM3E가 또 퀄테스트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글이 삼성 걸 쓰려다가 포기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공급선을 옮겼다라는 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HBM 5세대 HBM, 그리고 나중에는 6세대까지 결국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현재 판,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로 좀 D램 시장은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판을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모건 스탠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다음 체크사항도 첫 번째 체크사항과 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압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넘게 뛴 거에 비하면 주춤한 거죠.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관련돼서 사실은 모건 스탠리는 탑픽으로 꼽았지만 악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여전히 많습니다. HBM3E 말씀드린 대로 다시 퀄테스트 통과 실패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과도한 발열 문제, 또 이 전력 소비 문제, 이게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삼성 대신 구글 대신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공급사로 선정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삼성이 그래서 또 삼성은 DDR4, HBM3E, HBM2E죠. 이거는 이제 4세대. 이런 구형 D램과 HBM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좀 그 고사양 말고 저사양의 반도체 D램 관련돼서는 지금 이미 거의 다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슷한 수준의 제품일 경우에 삼성이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사실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대신 고부가 D램 예를 들어 DDR5라든가 GDDR7이라든가 그다음에 HBM 3E 이 5세대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HBM제 3E가 어쨌든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뭐 구글이 됐든 다른 어떤 빅테크가 됐든 이제 삼성 것도 SK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써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인식을 시장에서 좀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세대에서 좀 이 판도를 뒤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이 다음 이제 패키징 방식이죠. 그거를 좀 다른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도입을 해서 적용을 좀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범용은 이미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부가 같이 첨단 이 D램 쪽에서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갈수록 후발주자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사항 가보죠.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3.4%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조금 이제 낙폭을 줄인 거고 이렇게 장 초반에 확 떨어졌던 게 바로 개장 전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카카오의 SK텔레콤이죠. 카카오의 지분을 대량으로 블록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졌던 건데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많이 반등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날 금요일 날이죠. 재미있었던 거는 외국인들이 무려 740만 주, 그다음에 기관이 400만 주가 넘게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좋지 않죠. 매출도 마이너스 5%,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2%나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카카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카카오가 급락했던 거를 기회를 틈타서 카카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배경은 일단 AI 전략과 관련돼서 좀 카카오가 경쟁 우위에 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랑 손을 잡고 이 카바나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톡이 이게 참 엄청난 사실은 자원이죠. 이거를 활용 AI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자 단에서 이 AI 기술이 접목되는 이런 걸 활용을 할 경우에 이 그 잠재의 어떤 가능성은 참 무시 못한다.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김범수 의장이 이제 어쨌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새벽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카카오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 국민주로서의 어떤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AI 시대에 맞아서 오히려 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